안녕하십니까, 이슈시다 시간입니다. 하원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월 6일 사태를 대통령의 사주로 이뤄진 미완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기소해서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 2024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 술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먹혀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좌파 미디어의 바람몰이가 성공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온통 청문회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민들 그런 청문회에 1도 관심 없습니다. 당장 5달러 뚫고 웬만한 동네에서는 6, 7달러 바라보는 휘발유 가격이 분노를 넘어서 들고 일어나려는 분위기입니다. 4월 초반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리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했던 좌파들의 민심도 폭발 직전입니다. 그 당시 토크쇼 사회자 스티븐 콜베어가 푸틴의 야욕을 꺾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가스값이 10달러를 뚫어도 참아내겠다. 나는 어차피 테슬라 운전자니까 라는 농담을 던지면서 우파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파들은 박수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농담했다가는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이제 좌파 젊은 애들도 분노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소비를 주도하던 이들이 비트코인 반토막 나와서 나락 직전이고 증시도 이제 곧 반토막 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생애 처음 경험해보는 금전적 고통을 맞닥뜨리면서 이들이 과연 우파적 이념에 눈을 뜨느냐는 아직까지 의문이지만 민주당식 복지정책, 장밋빛 포퓰리즘의 결말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백악관에 남아있었다면 이런 좌파 어린이들 경제적 고통도 겪지 않았을 거고 미국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무 경제 걱정 없이 대통령은 백인 우월 우파 꼴통 이러면서 계속 공화당 욕만 해댔을 건데요. 역설적으로 이런 철없는 인간들이 인생의 고통 겪는 것 제발 철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겪는 고통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푸념을 많이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좌파 미디어들 사이에서의 탁상 공론 그쯤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좌파 미디어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 청문회로 민주당이 억지로 민주주의 영웅이라는 프레임 걸쳐준 배신자 펜스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나 대통령과 공화당 경선에 나서는 가정하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을 뽑겠다는 대답은 41%, 펜스를 뽑겠다는 대답은 7% 나왔습니다. 어디서 까보니까. 그리고 좌파들은 왜 대통령과 펜스를 양자 구도로 만듭니까? 지난 애틀랜타주 공화당 경선을 대통령과 펜스의 대리전 이런 식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99%였는데요. 대리전은 미국, 러시아 그런 라이벌 관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단어 선택이고요. 대통령 펜스와 레벨이 다른 거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조사는 뉴스위크지가 하버드 캡스 해리스 여론조사에게 의뢰한 조사인데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한 조사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청문회 소식 좀 더 살펴보면요. 언론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전 부통령과 당일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겁쟁이라고 말하는 등 막판까지 압박했다고 했는데요. 겁쟁이를 겁쟁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중 CNN은 펜스의 변호사였던 그레그 제이컵이 청문회에서 펜스가 당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옮긴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보였던 니콜라스 루너는 대통령이 펜스 전 부통령에게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좌파들은 이게 대통령의 압박 증거라고 하는데 겁쟁이라는 소리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인간이 미국 부통령이라면 대통령감은커녕 동네 이장도 할 수 없는 멘탈 아닙니까? 좌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은 상원의장 자격으로 당선 인증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펜스 전 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자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내용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도하는데요. 맞고요.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펜스가 그 권리 사용하지 않아서 당일 엄청나게 벙쪘고 바이든 대통령 탄생 1등 공신은 펜스였다 칭송하는 겁니다. 펜스가 그날 한 행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를 칭송해줘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할 정도로 민주당은 펜스를 은인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날 펜스의 행동이 겁쟁이, 쫄보였다는 거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은 뒤늦게야 이런 상원의장의 인증 불복은 불법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전 부통령과 변호사 등으로부터 당선 인증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전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게 하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수차례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에 난입했을 당시 피신해 있던 펜스 전 부통령의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의회로 들어가 집기를 부쉈고 이들은 특히 펜스를 찾아다니면서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바이든 들어선 지 1년 반 만에 오늘 같은 상황 맞이할 것 우파들은 알고 있었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있는 분노 아니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슈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